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당시 한반도 지역은 세형동검이 사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여의 군사력이 하는 것은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94년 고구려의 흡수되기까지 700년이나 존속했던 나라 부여. 하지만 부여사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 별로 많지 않다. 그중 가장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길림성 유수연의 노하심 유적지. 이쪽 범위라고 지금. 아, 이쪽이라고? 就这个方位，这个坑的方位。就这坑这个方位。就考古的时候，他们来挖的时候是哪个吧？就这个坑这个方位的。反正室外的看热闹的倒还不少，都来看热闹吧，就是，那你别人完就是来看热闹。人家要脚看这玩意儿露头的时候，发现这个东西要贵重的东西，人就把你这个观众吧，围观的就是看热闹的，哎，你就往外撵了，人走后，人家再往这去。 700년 왕국 부여. 부여사의 비밀을 푸는 분수령이 된 이곳 노하심 유적에서는 부여 귀족들의 무덤 129기가 발굴됐다. 지금 이쪽이 다 수로인데, 그러니까 부여의 영역 내에서 부여 귀족들의 무덤이 대규모로, 그러니까 최대 규모로 이게 발굴이 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부여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고 부여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이 된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하심 유적지는 발굴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이곳에서도 귀거리가 출토돼 당시 황금 문화가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운동 패식과 철검 등 다양한 부여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중 큰 관심을 끌었던 유물은 바로 기원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찰갑이었다. 찰갑은 작은 철판 조각을 가죽끈으로 일일이 꿰어 만들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갑옷이다. 찰갑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투구도 발견됐다. 긴 철판을 이어 만든 판갑에 비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찰갑은 주로 기마병들이 입었던 것으로 부여의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노하심에서 나오는 유물 그걸 보면은 기마술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아주 강력한 이제 기마 전단을 간직할 수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보유했다는 의도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갑옷과 투구가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대량 생산했다. 그는 이제 전문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마술하고 연관된 전문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2000여 년 전 동명왕이 세운 나라 부여는 7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군사 강대국이었다. 네, 보시다시피 부여는 이렇게 광활한 만주 대평원을 무대로 무려 700년간이나 위용을 떨쳤던 한때 동북아시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찬란했던 부여사의 첫 장을 연 이가 바로 동명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명왕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가 부여를 건국하게 된 과정을 담은 건국 신화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명왕이 탕리국에서 출발해 엄호수라는 강을 건너 부여를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명왕의 고향 탕리국과 그가 건넜다는 엄호수는 과연 어딜까요? 2000여 년 전 동명왕이 걸었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명왕 루트를 역사 스페셜팀에서 처음으로 답사해봤습니다. 동명의 고향 탕리국은 어디일까? 취재는 길림성 북쪽에 있는 부여현으로 향했다. 이곳은 왜 옛 부여국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 부여현의 상징인 금태조 아골타의 동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동상은 금태조 완한 아골타가 요 나라에 반란할 것을 맹세한 것이 부여 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입니다. 부여에 대한 기록은 이곳에 부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부여현은 인구 77만의 도시로 하얼빈이 개발되기 전엔 만주 북부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 시내 곳곳에서 부여란 간판을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은 옛날 부여현의 중심지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고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啊，从这个条路一直往前走就能看见是吧？往西走，这看那大土笼子。 주민이 알려준 고성은 제법 큰 규모 쌓은 토성이었다. 옛 부여 땅에 세워진 고성. 혹시 동명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이 마을의 최고령자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곳에서 동명왕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不太懂，知道，不太知道，不知道。那这个扶余县，这个扶余的这个名字是从那个扶余国那边留下来的吗？扶余国是就那这光知道是上扶余国，现在因为那个上那本书说是上扶余国借兵，就是这个扶余，就这两个字儿，也是扶余，扶余的扶余。 신화에 따르면 동명왕의 출발지 탕리국은 엄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큰 강을 뜻하는 엄호수는 과연 어디일까? 부여현에서 북을 향해 달리자 얼어붙은 거대한 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송화강이었다. 백두산에서 발원, 길림성과 흑룡강 성을 관료하는 송화강은 길이 1960km에 달하는 압록강 동북지역에서 가장 큰 강이다. 이 강은 겨울이 되면 얼음 두께가 1m에 달해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다. 취재진은 송화강을 차로 건너보기로 했다. 평원의 젖줄 송화강. 과연 이곳이 부여를 건국한 동명왕이 건넜던 엄호수일까? 바로 30일 달려 강 건너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다.